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보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제 전문가가 되시려면 자격증을 먼저 따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기관에 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을 하시면 그 업무와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기록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요양보의 기록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수준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무엇을 빠뜨린 건 없는지 살펴보게 되죠.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뭐 쓰라고 했어요? 맞아요. 일기 쓰라고 했어요. 일기를 잘 쓰라고. 위인전에 나오는 그 위대하신 분들은 어렸을 적에 일기를 썼다 이러면서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정작 어렸을 때는 왜 일기가 중요하고 일기를 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크면서 알게 되죠. 일기를 기록하다 보면 나의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는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주었는지 자료를 입증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8시간 근무 동안에 2시간 서비스 중에 3시간 서비스 중에 90분 서비스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시리즈로 계속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혹시나 담당하는 부서가 바뀌거나 또는 내가 사직을 하고 그만두는 일이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다음 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 담당했던 환자들의 상태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기록한 기록지를 열람하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죠. 어떤 서비스가요? 수준이 높은 서비스가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장과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땡땡이 어르신 오늘 대변 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안 보셨는데요. 어머, 그러면 오늘까지면 열흘째인데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요. 또는 관장을 해야겠어요.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관장을 처방받는 이제 오더를 받아서 관장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서비스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기록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고 지도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잘할 수도 있도록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서비스와 이 방법이 적절했는지, 이게 최선이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시설에 오면 물어보는 게 있죠. 우리 어머니 요즘엔 식사를 좀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에 컨디션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록을 보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죠. 아, 3일 전까지는 식사를 좀 잘 하지 못하셨는데 어제부터는 2분의 1 공기씩 잘 드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 편마비 환자는 이렇게 돌보고 좌측 편마비 환자는 이렇게 돌보고, 그렇죠. 치매 환자는 이렇게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그 질환에 따른 서비스의 틀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는 이 틀을 말해요. 그래서 이 틀을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자료를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요 근래에 편마비 환자를 케어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랬다가 한 몇 달 후에 다시 편마비 환자를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편마비 환자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그 기록을 열람을 하는 거죠. 아, 좌측 편마비는 이렇게 돌봤고 우측 편마비는 이렇게 돌보았구나. 그것을 보고 지금 나에게 새롭게 온 편마비 환자를 잘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의 틀을 만드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은 책임감이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록의 방법을 보시면 우리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기록하는 그 서식으로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있고요.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그 다음에 인수인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요양 제공 기록지는 주로 어떤 것들을 기록하냐?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한 것들을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보고서, 상태 기록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 상태를 기록하는 상태 기록지는 말 그대로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 목욕, 식사, 섭취, 수분 섭취, 체위 변경, 외출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보고서는 사고가 생겼을 때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의 내용, 사고의 경과, 사고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서는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또는 좀 쉬게 됐어요. 이랬을 때 업무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서식이죠. 그래서 직원 간의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서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할 때 기록에는 원칙이 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은 섞지 말고 객관적인 거. 혈압은 120에 80, 체온은 36도 5분. 식사는 2분의 1 공기 드심, 소변은 100cc 보심, 이렇게 사실을 있는 대로 객관적인 자료로 기록하도록 한다. 자,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그리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가장 좋은 건 그때그때 기록하시는 거예요. 미루면은 기록이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투리를 쓰지 않고 공식화된 표준말을 사용한다. 그랬시오, 저랬시오, 거시기에서 거시기로 끝났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다. 그리고 기록하고 나서는 반드시 서명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애매한 표현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록을 하도록 한다.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을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을 보고 이분이 3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8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가지고 이제 또 평가를 하고요. 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록이 있는 곳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책임자를 따로 두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시크릿,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대상자의 기록을 아무나 열람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렇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생활 존중 있죠. 수집과 관계된 사이에 알게 된 사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기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그때그때 표준말로 공식화된 용어로 간단히 정확히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자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